한강시 동청호, 강을 내려다보는 39층 유리빌딩. 꼭대기, 새벽 5시 반. 아직 도시가 완전히 깨어나기 전 아르테미스 모터스 기술연구본부의 최상층 임원실에 불이 켜졌다. 장서윤 전무는 오늘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하루를 시작했다. 커피잔을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모니터를 켰다. 메일함은 또 한 번 전쟁터였다. 39의 나이에 아르테미스 모터스. 역사상 최연소 여성 전무, 그 타이틀은 화려해 보였지만 그만큼 숨막히는 부담이 따라왔다. 자동차 업계는 여전히 철저히 남성 중심이었다. 실수는 곧 역시 여자라서 라는 말로 되돌아왔다.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면 그래서 여자를 요직에 두면 안 된다 는 말을 들을 게 뻔했다. 그래서 서윤은 누구보다 차갑고 완벽해야 했다. 단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써왔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시의 스카이라인이 서서히 푸르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고속도로 위에는 벌써 많은 차들이 달리고 있었지만 서윤의 마음은 오히려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다. 오늘은 프로젝트 오리온의 마지막 날이었다. 아르테미스 모터스의 차세대 하이브리드 엔진, 개발 계획 리터당 50km라는 꿈에 가까운 연비를 목표로 한 프로젝트. 서윤이 아직 신입 엔지니어이던 시절부터 참여해온 말 그대로 인생을 걸어온 프로젝트였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났다. 수백 번의 설계 수정, 수천 번의 시험 가동, 수많은 밤샘 회의와 주말 근무, 관계자들의 희망과 절망이 교차한 세월이었다. 하지만 엔진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완벽하게 작동한 적이 없었다. 오늘 오후 이사회와 경영진 앞에서 프로젝트의 공식적인 실패와 종료를 보고해야 했다. 그리고 그것은 서윤의 커리어 또한 끝날 수 있음을 의미했다. 전무님, 벌써 오셨네요. 문이 열리고 비서 최다은이 조심스레 들어왔다. 30 초반. 빠릿하고 믿음직한 여성으로 3년 동안 서윤의 오른팔 역할을 해온 인물이었다. 잠이 안 와서 서윤이 짧게 웃으며 물었다. 오늘 일정 다시 한번 말해줘요. 네, 오전 9시에 임원회의. 10시부터 프로젝트 오리온 최종 평가 회의입니다. 그리고 대운이 살짝 머뭇거렸다. 오늘 오후에 신입 인턴 오리엔테이션도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과 끝이 같은 날이네. 서윤이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전무님,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대운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리온을 완전히 포기해야만 하나요? 서윤은 창밖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15년 동안 400억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어요. 국내 최고의 엔진 전문가 50명이 매달렸고 더 이상 설득할 카드도 버틸 여력도 없어. 잠시 말을 멈추고 목소리를 낮추었다. 솔직히 나도 지쳤어. 그러나 마음 깊은 곳, 완전히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혹시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말도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상상을 완전히 지워버리지는 못하고 있었다. 아르테미스 모터스 본사 39층 대회의실 장전모 프로젝트 오리온 최종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회장의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긴 테이블 양쪽으로 줄지어 앉은 16명의 임원들이 모두 서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동정보다는 실망과 피로가 더 진하게 스며 있었다. 서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두꺼운 보고서를 펼쳤다. 존경하는 임원 여러분, 침착한 톤으로 말을 시작했지만 속으로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난 15년간 프로젝트 오리온에 투입된 총 예산은 452억 원입니다. 누적 참여 연구원 수 240명, 특허 출원 68건, 논문 발표 142편. 슬라이드의 수치들이 차례로 떠올랐다. 하지만 목표 연비 50km/L, 양산형 프로토타입 안정 운전에는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각자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공통된 생각 하나는 분명했다. 이 프로젝트는 여기까지다. 그래서 제안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부회장이 차갑게 물었다. 오늘 오후 마지막 테스트를 진행한 뒤 프로젝트 오리온을 공식 종료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회장의 시선이 조금 더 날카로워졌다. 장점, 이 프로젝트는 당신이 실무 책임자로서 끌고 온 사업입니다. 이 막대한 실패에 대한 책임, 당신이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막상 그 말이 현실이 되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목 뒤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네, 감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오후 최종 결과를 보고 당신의 거취까지 함께 논의하도록 하지요. 회의가 끝난 후 복도를 혼자 걸어 내려오며 서윤은 천장의 조명을 보 흐릿하게 바라보았다. 15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꿈이 오늘로 끝난다니 발밑이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았다. 전무님, 뒤에서 누군가가 불렀다. 돌아보니 연구개발 1팀 수석연구원 오지훈이 서 있었다. 서윤과 함께 15년을 버텨온 동료였다. 지훈 씨.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지훈의 눈빛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다. 혹시 모르잖아요. 정말 기적이 일어날지도. 서윤은 힘없이 웃었다. 50명의 박사와 석사가 15년 동안 못한 걸 오늘 하루 만에 뒤집는 기적이라 이제는 정말 동화에나 나올 이야기죠.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기적 아닙니까? 전무님이 아니었으면 진작에 접혔을 프로젝트예요. 고마워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조용히 작별 인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제2부 지하 3층 30분의 도전. 오후 2시 아르테미스 모터스 기술연구센터 지하 3층 특수 엔진 테스트룸. 두꺼운 강화유리 너머로 거대한 엔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어리언 엔진. 15년의 집착과 좌절, 희망과 절망이 얽혀있는 그 거대한 금속 덩어리는 기묘할 만큼 아름다웠다. 수십 개의 배선과 배기 라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엔진 블록 위에는 수많은 센서들이 촘촘히 박혀 있었다. 전원 준비 완료입니다. 제어실 안 50명에 가까운 연구원들이 각자의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표정에는 피로와 체념이 섞여 있었다. 뒤쪽에는 오늘 막 입사한 인턴 12명이 조용히 서 있었다. 어딘가 어색하고 긴장된 표정들. 서윤은 마이크 앞으로 나섰다. 여러분,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그녀의 목소리가 테스트룸 전체를 채웠다. 오늘이 프로젝트 오리온의 마지막 날입니다. 짧은 침묵. 15년 동안 여러분이 쏟아부은 노력과 열정, 포기하지 않고 버티며 쌓아온 데이터와 기술들, 그 모든 것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수십 건의 특허와 130편이 넘는 논문,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과정을 견뎌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경험이 미래 자동차 기술의 초석이 될 거예요. 몇몇 연구원들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경영진은 더 이상 이 프로젝트를 위해 예산을 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 테스트를 마치는 대로 공식 종료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그 순간 저 질문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뒤쪽에서 들려왔다. 모든 시선이 동시에 돌아갔다. 새 인턴들의 줄 가운데에서 한 청년이 손을 들고 서 있었다. 박준석, 26으로 보이는 검은 작업복을 입은 청년. 손등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눈빛만큼은 이상하게도 맑고 단단했다. 누구죠? 서윤이 물었다. 오늘부터 정비지원팀 인턴으로 일하게 된 박준서입니다. 앞줄 어딘가에서 낮은 비웃음 소리가 새어나왔다. 정비 인턴이 여기엔 왜 들어왔대? 엔진 개발이 장난인가? 몇몇 선임 연구원들이 소곤대며 피식거렸다. 조용히 해주세요. 서윤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질문이 뭔지 들어봅시다. 준서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다. 혹시 저 엔진을 직접 가까이서 봐도 될까요? 테스트룸의 공기가 한순간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누군가가 중얼거렸다. 가능하다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몇 초의 정적 뒤 이번에는 아예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 친구 재밌네. 박사들도 못 고친 걸 인턴이 고친다고 정비나 하러 가지. 엔진 개발은 무슨. 야유와 비웃음이 섞여 흘러나왔다. 하지만 서윤은 웃지 않았다. 오히려 그 청년을 조금 더 자세히 바라보았다. 뭐지 이 느낌은. 오만도 아니고 허세도 아니다. 눈빛에서 묘하게 느껴지는 순수한 확신. 정말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서윤이 진지하게 물었다.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적어도 시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거가 있나요? 준서는 잠깐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말했다. 지금으로서는 직감입니다. 이번에는 아예 폭소가 터졌다. 직감 여기가 점집이야 과학은 데이터로 하는 거지. 직감으로 하나.
오지훈 수석이 나섰다. 전무님, 시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결과만 정리하고 끝내는 날이에요. 그러나 서윤의 입가가 천천히 올라갔다. 직감이라 갑자기 그녀가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아하, 연구원들이 놀라서 서윤을 바라보았다. 차갑고 완벽한 이미지의 장서윤 전무가 이렇게 대놓고 웃는 모습을 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 재밌네요, 박준서 씨. 그 웃음은 조롱이 아니라 어딘가 해방감 섞인 웃음이었다. 실패가 거의 확정된 이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장난처럼 던져진 미친 선택지 하나.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전무님 오지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건 너무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15년짜리 프로젝트를 인턴의 직감에 맡긴다고요. 회장님께 뭐라고 보고하시려고요. 보고 서윤이 차분히 되물었다. 어차피 오늘 실패 보고 올릴 거였잖아요. 지훈이 말을 잊지 못했다. 어차피 폐기될 엔진입니다. 망가뜨리면 폐기일 뿐이고 혹시라도 성공하면. 잠시 말을 멈추고 서윤은 준서를 바라보았다. 그땐 진짜 기적이겠죠. 조건이 있어요. 네, 30분. 서윤이 제어실 벽에 걸린 디지털 시계를 가리켰다. 지금부터 딱 30분 안에 엔진을 정상 작동시키지 못하면 그 즉시 모든 시도를 중단하고 프로젝트를 종료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준서는 30초쯤 눈을 감고 생각했다. 15년의 실패 50명의 전문가, 그리고 나, 인턴.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도전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더 컸다. 네, 해보겠습니다. 실패하면 당신도 오늘 하루 회사 전체의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준서는 담담하게 웃었다. 이미 조금은 웃음거리가 된 것 같은데요. 제어실 여기저기서 킥하고 새어나오는 웃음소리. 더 잃을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유리 너머 거대한 엔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 엔진이 15년 동안 기다려왔을 것 같아요. 제대로 뛰어볼 기회를요. 30분 정도라면 기꺼이 내줄 것 같습니다. 서윤의 가슴이 이상하게 쿵 하고 울렸다. 뭐야, 이 촉은. 좋아요, 지금부터 30분. 디지털 시계의 초침이 뚝 하고 다음 칸으로 움직였다. 엘리베이터가 지하 3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작은 공간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다. 장서윤, 박준서, 오지훈, 그리고 몇 명의 선임 연구원들. 긴장되나요? 서윤이 슬쩍 물었다. 아니요, 솔직히 말하면 기대됩니다. 기대된다고요. 지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네, 15년 동안 아무도 제대로 건드리지 못한 엔진이라면서요.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너무 궁금해요.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압박감에 짓눌려 있을 순간 준서의 눈에는 아이 같은 호기심이 반짝이고 있었다. 엔진 쪽 특별한 경력이라도 있습니까? 서윤이 물었다. 할아버지가 작은 정비소를 운영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거기서 놀았죠. 각종 승용차, 버스, 트럭 엔진 다 만져봤고 냄새 맡고 소리 듣고 흔들리는 느낌으로 상태를 배우면서 컸어요. 그게 전부예요. 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그리고 한강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에서 하이브리드 엔진을 전공했습니다. 학부 논문 주제가 하이브리드 엔진의 미세, 진동 최적화와 효율 극대화였고요. 엘리베이터 안공기가 잠시 멈춘 것 같았다. 한강공대 선임 연구원 한 명이 낮게 감탄했다. 국내 최상위 공대, 그 안에서도 엔진 전공 상위 1%라는 그 이름, 그 실력에 왜 정규직 엔지니어가 아니라 인턴을 택했습니까? 준서는 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다. 프로젝트 오리온 때문입니다. And Orion, 대학교 때부터 이 프로젝트를 계속 찾아봤어요. 국내에서 이런 도전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언젠가 꼭 이 엔진에 손을 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르테미스 모터스에 오고 싶었습니다. 정규직 제안도 받았지만 제가 정말 원하는 곳은 여기였거든요. 서윤의 심장이 또 한 번 크게 뛰었다. 이 아이는 처음부터 오리온을 향해 오고 있었구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거대한 오리온 엔진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제3부 엔진의 마음을 듣는 사람. 와. 준서가 저절로 감탄을 내뱉었다. 인상적이죠. 서윤이 걸어가며 말했다.
겉모습만큼만 잘 돌아가면 좋을 텐데요. 지금까지는 아름다운 실패작이었지만 준서는 엔진 주변을 천천히 돌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저 둘레를 한 바퀴 도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실제 엔진과 설계도를 마치 겹쳐보듯 하나하나 맞춰보고 있었다. 설계도 볼 수 있을까요? 오지훈이 태블릿을 건네주었다. 준서는 설계도와 실제 엔진을 몇 번이고 번갈아 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어때요? 서윤이 물었다. 이상하네요. 뭐가요? 설계는 완벽해 보여요. 이론적으로는 흠잡을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몇 군데 느낌이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어색하다니요. 지훈이 인상을 찌푸렸다. 이 설계도는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과 수십 번의 외부 검증을 거친 겁니다. 준서는 말없이 엔진의 특정 연결부를 가리켰다. 여기, 이 연결부 각도, 설계상 수치는 완벽한데 실제 금속 피로도나 열팽창, 장기간 진동이 누적되면 이 각도가 아주 미세하게 스트레스를 몰리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시뮬레이션에서도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계산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맞아요. 계산상으로는요. 준서가 부드럽게 말했다. 근데 시뮬레이션은 15년 동안 실제로 벌어진 일을 완전히 재현할 수는 없어요. 미세 진동, 미묘한 온도 변화, 금속마다 조금씩 다른 조직 차이, 이런 건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알기 어렵거든요. 서윤은 준서의 말을 눈을 감고 떠올리듯 들었다. 이건 단순한 감이 아니라 경험과 이론이 섞인 직관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기 공구함에 있는 정밀 렌치랑 마이크로 게이지 좀 써도 될까요? 지훈이 화들짝 놀랐다. 마음대로 만졌다가 진짜로 망가지면 책임질 겁니까? 서윤이 지훈을 바라봤다. 오, 수석, 어차피 폐기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잠깐 눈을 맞추더니 지훈은 결국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정은 영상으로 기록하겠습니다. 좋아요.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밀 공구를 손에 쥔 그의 손은 놀랍도록 안정적이었다. 마치 이 일을 위해 이미 수백 번 연습한 사람처럼 작은 나사 하나를 풀고 금속 부품 사이의 강력을 재고 미세하게 각도를 조정하는 동안 테스트룸의 공기는 너무 조용해서 렌치가 금속을 건드리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다. 책으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부분이에요. 준서가 작업을 하며 말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진동, 온도 차이, 금속 냄새. 이런 걸 반복해서 겪다 보면 엔진이 어디가 아픈지 어느 순간부터 느껴져요. 엔진이 아프다고 느낀다고요. 지훈이 비꼬듯 말했다. 엔진은 감정이 없는 기계입니다. 맞아요. 기계는 감정이 없죠. 준서가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답했다. 근데 사람이 만든 시스템인 만큼 나름의 성격은 있어요. 민감한 부분, 건드리면 싫어하는 부분, 부드럽게 대해줘야 하는 부분. 서유는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처럼 느껴졌다. 이 아이는 엔진을 도구가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처럼 대하고 있구나. 준서는 마지막 조정을 마치고 작업을 멈추었다. 거의 다 됐습니다. 모든 시선이 디지털 시계를 향했다. 2시 32분, 정확히 27분이 지나 있었다. 정말 30분도 안 걸렸네요. 서윤이 믿기지 않는 듯 말했다. 준서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이 엔진이 15년 동안 하고 싶어 했던 걸 하게 해줄 차례입니다. 전원, 준비. 제어실에서 지훈의 목소리가 울렸다. 연료 공급 정상, 냉각 라인 정상, 모든 센서 이상 없음. 서윤은 엔진 시동 버튼 앞에 섰다. 15년 동안 수없이 눌러왔던 버튼. 실패의 소리, 불안정한 진동, 경고음과 함께 떠올랐던 모든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준서 씨, 네. 진짜 자신 있어요. 준서는 잠시 웃었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보다 해보고 후회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서유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버튼을 눌렀다. 알철컥. 순간의 정적. 그리고 부드러운 그러나 묵직한 엔진음이 테스트룸을 가득 채웠다. 지금까지 들어본 어떤 오리온의 소리와도 달랐다. 거칠지도 불안정하지도 않았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거인이 편안하게 기지개를 켜는 소리 같았다. 수치 확인해 지훈이 소리쳤다.
모니터들의 수치들이 쏟아져 올라왔다. 연비 추정치 50.7 캐드미 L CO2 배출량. 기준치의 80% 이하 진동 수치 목표치의 절반 이하 소음 양산 기준치 크게 하회. 말도 안 돼. 센서 오류 아닌가요? 예비 센서랑 비교해. 예비 라인, 백업 센서 모두 같은 값을 가리켰다. 정상입니다. 모든 데이터 정상입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엔진은 5분 동안 단 한 번의 불안정도 없이 고르게 회전했다. 테스트룸 전체가 숨을 죽인 채 엔진음을 듣고 있었다. 15년의 실패 끝에 처음으로 얻은 완벽한 성공.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준서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다리가 살짝 힘이 풀려 벽에 손을 짚을 뻔했다. 내 15년을 이 26살 인턴이 30분 만에 뒤집어 놓았다. 자존심은 상했고 한편으로는 벅찰 만큼 감사했고 무엇보다도 이 젊은 남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견딜 수 없을 만큼 궁금해졌다. 오리온 엔진이 완벽하게 돌아가기 시작한 뒤로도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테스트룸 유리 너머에서 부드럽게 회전하는 플라이 휠, 규칙적으로 전멸하는 모니터의 그래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온도와 압력 수치, 그 모든 것이 이게 현실인가? 라는 질문을 끝없이 던지고 있었다. 엔진 정지. 오지훈이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어 말했다. 제어실 담당 엔지니어가 조심스럽게 손을 움직여 엔진을 서서히 감속시켰다. 거대한 금속 덩어리가 조용히 멈춰서는 순간까지 아무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데이터 백업 실시간 로그 전부 복제해. 누군가의 외침이 떨어지자 그제야 연구원들이 정신을 차리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윤은 여전히 제자리에서 한 발도 움직이지 못한 채였다. 진짜다. 단순한 센서 오류도 잠깐의 행운도 아니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15년 동안 수없이 그녀를 실망시켜온 그 숫자들이 오늘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완벽한 조합으로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전무님.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부르는 소리에 서윤은 겨우 고개를 돌렸다. 모두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박준서. 그는 여전히 손에 기름때가 묻은 채 조금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영웅 대접을 받기에는 너무 평범한 작업복 차림, 너무 담담한 얼굴이었다. 지금 무슨 일을 한 건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지훈이 나섰다. 준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처음 설계를 봤을 때부터 연결부 몇 군데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했지만 엔진이 실제로 돌아갈 때 생기는 미세 진동과 열이 어디로 빠져나가야 할지 길이 막혀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손가락으로 엔진의 몇 지점을 가리켰다. 이 부분에서 발생한 진동이 여기랑 여기로 전달되고 그게 다시 이쪽으로 몰리면서 15년 동안 누적된 금속 피로도가 균형을 깨뜨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뮬레이션에서는 처음 설계 상태만 봤겠지만 지금 이 엔진은 15년 동안 수없이 테스트를 거친 세월이 쌓인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연결부 각도를 0.3도 정도만 조정하고 압력이 몰리는 부분의 강역을 0.10mm 정도 벌려줬습니다. 그러면 진동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전체 구조에 분산돼서 엔진이 좀 더 편하게 숨 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편하게 지훈이 되뇌었다. 엔진마다 좋아하는 리듬이 있어요. 준서의 목소리는 특별히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또렷하게 들렸다. 그 리듬을 맞춰주면 가능한 한 적은 에너지로 가장 효율적인 움직임을 만들 수 있고 반대로 리듬을 무시하면 아무리 이론상 완벽해도 어딘가에서 버티지 못하고 삐걱거리게 되죠. 연구원들 몇 명이 서로 눈을 마주쳤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으면서도 이 결과를 보고 있으니 반박하기가 어려웠다. 그럼 그 리듬이라는 걸 어떻게 아는 겁니까? 지훈이 묻자 준서는 잠시 손바닥을 바라보았다.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정비소에서 지냈어요. 고물차, 화물차, 버스, 심지어는 농기계 엔진까지. 다른 사람은 그냥 고장난 기계라고 보지만 할아버지는 항상 말했어요. 얘는 오래 달려서 숨이 가쁜 애야. 얘는 한 번도 제대로 달려본 적 없는 애야. 그걸 처음엔 장난처럼 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정말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그는 살짝 웃으며 덧붙였다. 그래서 조금만 만져봐도 알겠더라고요. 이 엔진은 15년 동안 계속 누가 옆에서 억지로 깨우려 했는데 정작 필요한 건 조금 더 깊고 편한 잠이었던 것 같다고. 말도 안 되는 비유 같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누구도 쉽게 웃어넘기지 못했다. 결과가 그 비유를 뒷받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 데이터팀에서 상세 분석 끝나는 대로 보고해 주세요. 서윤이 간신히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그리고 그녀는 준서를 향해 돌아섰다. 박준서 인턴. 네? 오늘 한 일에 대한 자세한 기술 보고서. 그리고 작업 과정 전체에 대한 재현 가능한 설명을 문서로 정리해서 올려주세요. 당신이 한 일이 단순한 감이 아니라는 걸 숫자로 증명해야 합니다. 준서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실험도 몇 가지 더 제안하겠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여기까지. 엔진은 다시 봉인하고 모든 기록은 최상위 기밀 등급으로 전환하세요. 연구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 누군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동료와 속삭였다. 이게 진짜 성공이면 우린 역사에 남는 거야. 근데 인턴이 고쳤다는 건 언론에 어떻게 설명하지? 각자의 생각이 뒤섞인 복잡한 소음 속에서 서윤은 자리에서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엔진을 한번 바라보았다. 15년 동안 나보다 이 엔진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고 믿어왔는데 오늘 그 믿음이 완전히 깨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은 이상하게 나쁘지 않았다. 자존심이 상한 것보다 살아난 엔진을 보는 기쁨이 조금 더 컸다. 그리고 그 엔진을 살려낸 청년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은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그날 저녁 한강시 동청호 강변을 따라 늘어선 고급 주거 단지 한가운데 서윤의 아파트 거실은 조용했다. 테이블 위에는 반쯤 비워진 와인잔이 하나 있었지만 와인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었다. TV에서는 뉴스 앵커가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지만 소리는 꺼져 있었다. 조명이 은은하게 비춘 거실 한쪽,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한강의 야경은 언제나처럼 완벽했지만 서윤의 머릿속은 오늘 본 숫자들과 얼굴들로 뒤엉켜 있었다. 23 모니터에 찍힌 그 숫자는 눈을 감아도 선명하게 떠올랐다. 15년 동안 리터당 48을 넘지 못했던 그래프가 오늘 단번에 50을 돌파했다. 그리고 박준서, 낯선 이름인데 입안에서 몇 번이고 굴려보게 되는 이름이었다. 그의 손놀림, 엔진을 바라보던 눈빛, 엔진의 리듬을 이야기하던 목소리, 어디까지가 경험이고 어디까지가 재능인가. 그리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쌓여 있을까. 휴대폰이 진동했다. 네, 대훈 씨. 전무님,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응, 무슨 일이야? 혹시 박준서 인턴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찾아보면 안 될까요? 서윤의 가슴이 쿵 하고 뛰었다. 벌써 알아보고 있었어. 네, 솔직히 오늘 그 장면을 보고 나서 저도 너무 궁금해서요. 좋아요. 인사팀 통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뽑아봐요. 학력, 경력, 가족, 지원 동기, 추천서까지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보고해줘요. 알겠습니다. 통화를 끈 차 서윤은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 등파 뒤에 머리를 기댔다. 눈을 감으면 또다시 과거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신입 시절 오리온 프로젝트에 처음 배치되던 날. 회의실 한쪽에 붙어있던 커다란 슬로건. 미래의 표준이 될 엔진을 만들자. 그때는 그 문장을 믿었다. 의심 없이. 순수하게. 하지만 10년이 넘어가면서 그 문장은 점점 실패한 프로젝트를 포장하는 구호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늘 그 슬로건이 처음으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 가능성을 눈에 보이게 만든 건 아르테미스 모터스의 화려한 타이틀을 가진 누구도 아니고 26살 정비팀 인턴이었다. 정말 기적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네.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단지 기적이 아니라 누군가의 오랫동안 준비된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일은 그 준비의 시간을 들여다보는 날이 되겠지. 와인잔을 한 모금도 비우지 못한 채 그녀의 밤은 길어졌다.
다음 날 아침. 연구본부 39층 장서윤 전무의 사무실. 커피 향이 방 안을 채우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며 최다은 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들어왔다. 전무님, 말씀하신 자료입니다. 생각보다 두껍네. 제가 좀 욕심을 냈습니다. 대운이 머쓱하게 웃었다. 좋아요. 앉아서 같이 봅시다. 서윤은 파일을 펼쳤다. 첫 장에는 간단한 인적 사항이 적혀 있었다. 이름 박준서, 나이만 26세, 학력 한강공과대학교 기계공학부, 졸업 전공 동력 시스템 및 하이브리드 엔진, 학점 4.18, 4점 B, 졸업 논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의 미세 진동, 분석과 효율 최적화, 지도교수 기계공학부 김도영 교수. 학점이 괴물이네요. 대운이 감탄했다. 한강공대 상위 1% 정도일 겁니다. 서윤은 다음 페이지로 넘겼다. 지도교수 추천서 요약. 20년간 지도한 학생들 중 가장 뛰어난 직관과 실무 감각을 겸비한 인재, 이론과 실제를 연결하는 능력이 탁월하며 특히 하이브리드 엔진의 진동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음, 국내 대기업뿐 아니라 해외 연구소에서도 러브콜이 들어온 상태이나 본인이 특정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진로를 고민 중인 것으로 보임. 특정 프로젝트. 서윤이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네, 그 부분은 뒤쪽을 보시면 다음 장에는 동기들이 남긴 짧은 증언들이 정리돼 있었다. 준서는 예전부터 아르테미스 모터스의 오리온 프로젝트 얘기를 자주 했어요. 성공 가능성은 낮지만 시도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그래서인지 졸업 후 어디로 갈지 고민할 때도 언젠가는 오리온에 참여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사실 대기업 정규직 제안 많았는데 다 거절했어요. 이유를 물어보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따로 있다라고만 했죠. 서윤은 숨을 고르며 페이지를 넘겼다. 이번에는 가족 관계에 대한 간단한 정보가 나왔다. 가족 조부 박인호, 모친 박선희. 부친은 오래전에 별세, 옆에는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박인호, 1970년대 아르테미스 모터스, 당시 아르테미스 공업 1세대 엔진 개발팀 출신, 초기 가솔린 엔진 개발의 핵심 역할을 했으나 회사의 경영 방침과 갈등으로 1980년대 초반 퇴사, 이후 작은 정비소를 차려 손수 운영, 업계 일부에서는 국산 엔진 기술의 숨은 아버지로 불림. 뭐라고요? 서윤이 파일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우리 회사 1세대 엔진 개발자라고요. 네, 예전 사보자료, 퇴직자 인터뷰 기록, 엔지니어들 사이의 구정까지 다 뒤져서 확인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엔진 쪽 오래된 선배들 사이에서는 박 선배라고 불리던 분 같아요. 대운이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회사에선 조용히 잊힌 이름이지만 현장에선 아직도 전설처럼 회자되는.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박준서. 그는 단지 우연히 재능 있는 인턴이 아니었다. 아르테미스 모터스 엔진 기술의 첫 세대와 지금의 최전선을 직접 이어주는 존재였다. 오리온을 살린 손이 사실은 아르테미스 엔진의 손자 세대였던 거네.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전무님, 아니에요, 그냥. 서윤은 종이를 덮고 잠시 눈을 감았다. 이건 운명이라고 불러도 과장이 아닐지도 모른다. 15년 동안 모두가 포기하려던 순간 과거의 기술과 미래의 가능성이 한 사람 손에서 교차했다. 대운 씨. 이 자료. 다른 사람들 손에 들어가지 않게 철저히 관리해요. 내가 허락하기 전에는 어느 임원에게도 공유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시간이 괜찮으면 박준서 인턴을 1층 로비로 보내달라고 인사팀에 전달해 주세요. 대운의 눈이 잠시 동그랗게 커졌다. 직접 만나보실 건가요? 네. 서윤의 목소리는 단단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어제의 기적이 일회성 행운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인지 이제는 확인해야 할 때니까요. 오후. 연구센터 1층 로비. 넓은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직원들은 서로의 걸음을 스쳐 지나가며 각자의 바쁜 일상 속으로 사라지고 엘리베이터 앞에는 회의를 마치고 올라가는 사람들과 현장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 한복판에서
박준서는 조금 어색한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다. 정비팀 인턴에게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라고 생각했는지 넥타이를 계속 만지작거렸다. 박준서 씨, 뒤에서 부르는 목소리에 그가 고개를 돌렸다. 장서윤 전무가 단정한 차림으로 서 있었다.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 현장용 셔츠 대신 정장 자켓을 걸친 그녀는 기술자라기보다는 완벽한 관리자처럼 보였다. 전무님, 저를 찾으셨다고 해서.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서윤은 로비 한쪽에 있는 작은 회의실로 그를 안내했다.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공간에 둘만 남자.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제 수고 많았어요.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입니다. 본인에게 지금 회사 분위기가 어떤지 대충 들었죠. 준서는 머쓱하게 웃었다. 네, 오늘 아침부터 저만 보면 박수 치는 사람도 있고 멀리서 훔쳐보면서 수근거리는 사람도 있고 불편하겠네요. 조금요. 원래는 조용히 현장 조립이나 하면서 배우다가 기회되면 언젠가 오리온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의 시선이 테이블 위를 스치고 지나갔다. 생각보다 너무 빨리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서윤은 그 솔직한 말에 미소가 살짝 새어나왔다. 박준서 씨에 대해 조금 알아봤어요. 준서의 어깨가 살짝 굳어졌다. 조사요. 나쁜 의미는 아니고요. 궁금해서요. 어떻게 그런 실력을 갖게 되었는지, 왜 우리 회사에 왔는지. 한강공대, 상위권 성적, 해외 연구소 제안까지 거절하고 아르테미스 모터스 정규직 제안도 마다하고 정비소에서 3년. 그 뒤에야 우리 회사 인턴으로 지원했다. 이 정도면 질문하고 싶을 만하죠. 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오리온 때문입니다. 역시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오리온 프로젝트 기사, 논문, 전문가 인터뷰 같은 걸 계속 찾아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성공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할 도전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제 엔진을 바라보던 그 눈빛과 같아졌다.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할아버지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서윤의 눈썹이 조금 움직였다. 할아버지가 옛날에 아르테미스 공업에서 엔진 개발을 하셨거든요. 정확한 직책은 잘 모르지만 저에게는 항상 엔진을 만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제 아내는 아르테미스가 그냥 회사 이상으로 각인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윤은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왜 그걸 말하지 않았어요? 뭘요? 입사할 때 혹은 어제? 준서는 잠시 손가락을 깍지 낀 채 생각했다. 그걸 말하면 제가 가진 실력이 제 실력인지 아니면 할아버지의 이름 때문인지 헷갈릴 것 같았어요. 저는 제 발로 들어오고 싶었습니다. 서윤은 그 대답이 이상하리만치 마음에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당신이 어제 보여준 게 운이 아니라는 건 확실해졌네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금 더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어제 오리온이 성공하면서 회사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경영진은 오늘 오전 회의에서 오리온 프로젝트를 완전히 접는 대신 후속 연구팀을 꾸려서 엔진을 양산 단계까지 끌고 가자는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준서의 눈동자가 조금 커졌다. 정말요? 그럼 오리온이 계속되는 건가요? 네, 이름은 바뀔 수도 있지만 어제 우리가 만든 결과를 그냥 여기서 끝내지 않고 실제 도로 위로 올리겠다는 의미죠. 서윤은 그의 반응을 잠시 지켜보다가 결정적인 말을 꺼냈다. 그리고 그 팀의 리더를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준서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축하받을 일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서윤이 조용히 웃었다. 책임이 너무 크니까요. 그녀는 숨을 한 번 더 고르고 준서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 후속팀에서 당신이 부팀장 역할을 맡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의실 안공기가 조용히 흔들렸다. 준서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팀장이요. 물론 직급상으로는 아직 인턴이니까 당장 공식 직함이 부팀장으로 찍히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저와 함께 엔진 쪽 핵심 의사 결정을 하는 실질적인 두 번째 리더가 되는 거죠. 저는 아직 인턴입니다. 실력이 있으면 직급은 언젠가 따라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단했다. 어제의 결과만 봐도 당신이 이 엔진에 대해 가진 이해도는 어지간한 박사들보다 깊다고 생각해요. 준서는 고개를 숙인 채 손등을 잠시 바라보았다. 어릴 때부터 기름 냄새와 쇳소리를 들으며 자라온 손. 그 손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다. 할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아마 별 고민도 안 하고 해봐라 라고 했겠지.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었다. 다른 연구원들은 괜찮을까요? 갑자기 인턴이 부팀장 역할을 맡으면 반발이 클 것 같은데요. 그건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죠. 서윤이 말했다.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걸 하면 됩니다.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 그게 유일한 답이니까요. 준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어제 엔진을 고치러 내려갔을 때와 비슷한 색을 띠고 있었다. 두려움과 설렘, 그리고 조금의 직감. 알겠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해보고 싶습니다. 서윤의 가슴이 살짝 떨렸다. 좋아요. 그럼 오늘부로 당신은 오리온 후속 연구팀의 핵심 멤버입니다. 그녀는 말을 이으며 장난스럽게 한마디를 보탰다. 공식 자리에서는 저를 장 전무님이라고 부르고. 둘만 있을 때는 순간 서윤이 스스로도 놀랄 만큼 입이 먼저 움직였다. 그냥 전무님 말고 조금 더 편하게 불러도 됩니다. 준서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예를 들면요. 장 선배. 입 밖으로 나온 말에 서윤이 잠깐 멈칫했다. 네. 회사에서는 상사지만 엔진 앞에서는 우리 둘 다 엔지니어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은 그렇게 불러도 되겠죠. 준서는 느리게 웃었다. 알겠습니다. 장 선배. 그렇게 부르는 순간 둘 사이의 공기가 아주 조금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달라졌다. 업무적인 존중 위에 아주 얇은 친밀감의 층이 하나 더 쌓인 느낌이었다. 이 얇은 층이 훗날 어떤 의미로 자라날지. 그때의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그저 15년 만에 살아난 엔진과 새로운 팀. 그리고 함께 걸어갈 동료 한 사람.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이 선택이 둘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첫 번째 갈림길이라는 사실을 운명만은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오리온 엔진의 기적 같은 성공 이후 아르테미스 모터스 기술연구본부는 이틀 동안 전례 없는 혼란에 빠져 있었다. 흥분과 경계, 기대와 불신이 한꺼번에 뒤섞인 공기 속에서 여러 팀은 서로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다. 누구는 말했다. 15년 세월이 보상받았다. 또 누구는 말했다. 그런데 인턴이 고쳤다니 이건 말이 안 돼. 그리고 또 누구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 인턴을 주목한 장서윤 전무 역시 운이 따라주는구나. 표면적으로는 축하 분위기였지만 바닥에 흐르는 감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날카로웠다. 그 중심에 서 있는 두 사람, 장서윤과 박준서가 가장 먼저 그 공기의 흔들림을 느낀 것은 후속 연구팀 발족 준비가 본격화되던 그 주말이었다. 오리온 레네게이드 팀 출범. 월요일 오전 10시 기술연구센터 20층의 대형 회의실. 탁 트인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길게 늘어선 테이블 양쪽에는 새로운 팀원들이 하나둘 자리하고 있었다. 서윤은 입구에서 명단을 확인하고 있었다. 팀 이름은 오리온 레네게이드, 오리온 레네게이드. 레네게이드라는 단어는 기존 틀을 깨는 반역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15년 동안 업계의 표준과 예측을 깨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겠다는 의지를 담아 서윤이 직접 선택한 이름이었다. 총 16명, 팀장, 장서윤 전무, 부팀장 비공식, 박준서 인턴, 선임 연구원 6명, 중견 엔지니어 5명, 데이터 분석, 설계 어시스턴트 3명, 그리고 마지막, 정비 출신의 인턴이라는 어색한 타이틀을 달고 있는 준서.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일찍 와서 회의실 뒷자리에서 노트북을 열고 있었다. 집중하는 듯 보였지만 실은 계속 주변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다.
저 사람이 오리온을 살린 인턴이래. 말도 안 되지 않아 뭐. 장 전무가 밀어주는 거겠지. 속삭임은 작았지만 귀가 민감한 준서에게는 모두 들렸다. 서윤은 회의실 문 앞에서 그 소리를 전부 듣고 있었다. 하지만 바로 개입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올 줄 예상했고 스스로 증명해야 할 사람은 준서 자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다만 그녀의 눈빛은 한 번씩 준서를 향하며 말하지 못한 메시지를 전했다. 신경 쓰지 마. 갈 길은 우리가 정해. 회의가 시작되자 서윤은 단상 앞으로 걸어가 팀원들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오늘부터 오리온 레네게이드 팀이 공식적으로 출범합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말 속에 흐르는 단단한 힘은 회의실의 공기를 한 번에 정리했다. 오리온 프로젝트는 15년 동안 수없이 비판받았습니다. 무모한 도전이라는 말도 들었죠. 하지만 지난주 우리는 그 도전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팀원들의 시선이 한순간 준서를 향했다. 준서는 약간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다. 서윤은 계속 말했다. 오리온 레네게이드 팀의 목표는 단순히 엔진을 작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하이브리드 엔진을 실제 양산 가능한 단계로 끌어올리는 것. 우리가 만들 엔진은 다른 회사가 10년을 투자해도 따라올 수 없는 성능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잠시 멈춘 뒤 가장 중요한 말을 덧붙였다. 이 팀은 기존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학력, 직급, 나이, 경력, 그 어떤 것도 여기에서 실력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서윤의 시선이 조용히 준서에게 향했다. 그 짧은 눈빛에서 팀원들은 잠시 분위기의 방향을 읽었다. 아, 이 팀은 다르겠구나. 물론 모두가 동의한 건 아니었다. 앞줄의 선임 연구원 2명은 표정을 굳히고 있었다. 서윤은 그것마저 예상한 듯 자연스럽게 발표를 이어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후속 연구의 중심이 될 인재를 직접 임명했습니다. 이번엔 팀원들이 확실히 술렁거렸다. 아직 직급은 인턴이지만 이 엔진의 구조를 누구보다 잘 이해한 사람. 이번 프로젝트에서 실질적 부팀장 역할을 맡을 사람. 박준서 씨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준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색하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찬사와 박수보다 속삭임과 의심이 더 많았다. 인턴이 부팀장이라고 저건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장 전무가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건가. 서윤은 그 모든 시선을 조용히 받아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우리 팀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가장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사람, 그게 누구든 그 의견이 이 팀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서윤의 말이 끝나는 순간 레네게이드 팀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 첫 기술 검토 충돌. 오후 2시 오리온 엔진의 3차 분석 결과가 데이터팀으로부터 도착했다. 서윤과 준서 그리고 선임 연구원 여러 명이 엔진 옆에서 분석을 시작했다. 데이터는 명확했다. 엔진의 연비는 50하컵 7kml. 열 효율은 국내 하이브리드 대비 1.4배 진동 수치는 역대 최저. 모두 성공을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회의는 예상과 다르게 금방 평탄하지 않았다. 여기 압력 그래프, 설계값보다 3% 높은데요. 선임 연구원 정문혁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대로 개발을 진행하기엔 안전성이 의심됩니다.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 그래프는 저도 신경 쓰이고 있어요. 아마 진동이 한 곳에 몰리지 않도록 각도를 조정하면서 압력 흐름도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도 원인은 모른다는 거죠. 정문혁이 살짝 비꼬는 어조로 말했다. 준서는 표정을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아직 정확히는 아닙니다. 하지만 확인할 방법은 있어요. 그는 엔진 구조 모형을 가리켰다. 이 부분에 소형 압력 센서를 추가해서 데이터를 더 세밀하게 측정하면 지금 압력 변화가 금속 피로 때문인지 연결부 간극 때문인지 더 명확하게 나올 거예요.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정문혁이 목소리를 높였다. 만약 그 센서가 잘못 작동하면 전체 테스트가 무산될 수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조정했다는 그 각도, 증명된 기술도 아니고 데이터 기반도 없고. 그는 대놓고 말했다. 그냥 감 아닙니까? 회의실 공기가 딱딱하게 굳어졌다. 준서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정문혁의 말은 단순한 기술적 비판이 아니라 인턴 주제에 어딜 감이라는 감정이 묻어 있었다. 서윤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정선임, 문제 제기는 좋습니다. 하지만 표현은 신중하게 해주세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차가웠다. 그러나 문혁은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단지 이 프로젝트의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말을 하는 겁니다. 안정성. 서윤이 되물었다. 15년 동안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감히 안정성을 입에 올릴 상태가 아니었죠. 그런데 어제 처음으로 완벽한 안정성을 보여줬습니다. 잠시 멈추고 준서를 보았다. 그리고 그건 누군가의 감 덕분이었습니다. 정문혁의 얼굴이 굳었다. 준서는 잠시 서윤을 바라보다 또박또박 말했다. 정선임님의 의견도 맞아요. 제가 어제 조정한 부분은 아직 명확한 데이터가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그 데이터를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는 엔진 가까이 다가가 직접 구조를 가리켰다. 압력이 새는 게 문제라면 그건 제가 한 조정이 아니라 기존 구조에서 이미 누적된 영향을 받은 부분일 가능성이 크고, 그걸 확인하려면 추가 센서가 필요합니다. 준서는 책임을 회피하지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가장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그 순간 서윤의 눈에 준서의 또 다른 장점이 보였다. 자신의 직관을 데이터로 연결할 줄 아는 사람.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습니다. 준서 씨 제안대로 진행합시다. 정문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전무님,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인턴 말 한마디에 프로젝트 방향을 바꾸는 건. 서윤이 가볍게 손을 들었다.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말투는 단단했다. 정선임, 박준서 씨는 인턴이 아니라 이 엔진을 살린 엔지니어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여기선 경력이 아니라 실력이 우선입니다. 정문혁의 입술이 한번 떨렸다.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감정적으로 밀어붙이려 했다. 그렇다면 전무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나 서윤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네, 저는 이미 오래전에 그 책임을 질 죄 우로 이 프로젝트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만약 정선임이 저와 다른 판단을 하고 싶다면 정선임도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질 죄 우가 있겠죠. 정문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윤의 경험과 직책, 그리고 어제의 성공이 그의 억지를 완전히 눌러버렸다. 3. 서서히 맞춰지는 호흡. 그날 오후 엔진 옆 임시작업대에서 준서와 서윤은 나란히 서 있었다. 금속 부품 냄새, 엔진 오일 냄새, 종이와 펜을 더럽히는 미세한 손때. 이 공간은 서윤에게는 15년의 기억이 담긴 곳이었고 준서에게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곳이었다. 작업대 위에는 엔진 구조 모형, 보조 센서, 그리고 양쪽이 빼곡하게 메모된 설계도들이 놓여 있었다. 센서 위치는 여기로 잡죠. 준서가 물었다. 여긴 너무 위험해. 압력 파동이 생각보다 세게 오면 센서가 바로 손상될 수 있어. 그럼 이쪽으로 3mm 이동하는 건요? 그럼 데이터 지연이 생겨. 둘은 거의 동시에 다른 대안을 제시했다. 그럼 차라리 여기 사이에. 말이 겹쳤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고 조용히 웃었다. 장 선배 먼저 말씀하세요. 준서가 말했다. 아니에요. 당신 말부터. 둘은 잠시 어색한 듯 하면서도 편안한 웃음을 지었다. 저는요. 준서는 모형을 가리켰다. 이 부분에 보조 센서를 넣고 여기 진동 센서랑 연동해서 데이터를 교차 분석하면 압력 파동을 더 정확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윤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좋아요. 그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잠시 뜸을 들인 뒤 덧붙였다. 역시 당신, 엔진을 잘 알고 있네요. 준서는 조금 쑥스러운 듯 고개를 긁적였다.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더 배워야죠. 그 태도, 좋아요. 서윤과 준서는 서로의 장점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다. 서윤은 준서의 감각과 대담함을, 준서는 서윤의 분석력과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서서히 이해하며 존중하게 되었고, 두 사람의 호흡은 날이 갈수록 더 자연스러워졌다. 엔진을 사이에 두고 함께 논의하는 순간들이 늘어날수록 서윤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이 아이는 내가 15년 동안 보아온 그 어떤 엔지니어와도 다르다.
독특한 촉, 빠른 이해력, 그리고 가끔씩 튀어나오는 설명이 어려운 비유들. 그 모든 것이 서윤에게는 이상하게 편안하고 또한 낯설게 설레었다. 소문의 시작. 하지만 두 사람이 몰라서 행복했던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팀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지 딱 2주째 되던 날. 점심시간 식당, 여러 팀 직원들이 모여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아가던 그때 기술연구본부 내에서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들었어, 장 전무가 그 인턴한테 너무 관심 보인다더라. 회의 때도 계속 옆에 앉혀놓는다며. 도대체 뭘 믿고 부팀장 같은 역할을 시키는 건지. 그 나이 차이면 다른 이유가 있겠지. 그 소문은 아침에는 속삭임이었지만 오후에는 사실인 것처럼 퍼졌다. 그리고 결국 서윤의 귀에도 들어왔다. 회의실에 들어가기 직전 선임 엔지니어 한 명이 대운에게 말했다. 비서님, 전무님께서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 인턴분이랑 너무 가까이 지내시는 것 같다고. 여러 사람들이 좀. 대운의 표정이 굳었다. 그건 오해입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글쎄요, 회사라는 곳이 오해 하나가 진실처럼 굳어지는데 얼마나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대운은 바로 그 말을 그대로 서윤에게 전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15년 동안 그 시선과 싸워왔다. 그리고 지금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책상 위에 펜을 잡은 손에 힘이 조금 들어갔다. 흔들리지 마.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때의 서윤은 몰랐다. 이 소문은 단순히 팀 내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회사 전체를 흔들 큰 문제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문제는 준서와의 관계를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이라는 것을. 엔진 테스트. 두 번째 기적. 소문과 불신이 늘어가는 동안도 프로젝트는 멈추지 않았다. 이틀 후 추가 센서를 설치한 오리온 엔진의 2차 테스트가 진행되었다. 연구원 30여 명이 제어실 앞에 모여 모니터를 감시했다. 전원 투입. 준서와 서윤은 나란히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다. 엔진이 천천히 회전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테스트만큼은 아니었지만 주변 공기는 여전히 팽팽하게 긴장하고 있었다. 진동 안정, 열 상승 정상, 압력 분포, 정상 수치 유지. 데이터 담당자가 외쳤다. 그러자 한 명의 연구원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연료 효율 53.1입니다. 단 3일 만에 효율이 더 올라간 것이다. 준서는 작게 숨을 들이켰다. 역시 이 구조가 맞았어요. 서윤은 준서의 말보다 그 표정에 더 주목했다. 기쁨을 숨기지 못하는 얼굴. 마치 자기가 만든 엔진이 처음 숨을 쉬는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처럼. 그 순간 서윤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이 프로젝트는 정말 이 아이가 있어야 완성된다. 테스트가 끝나고 제어실 안에서 박수가 퍼졌지만 서윤은 작은 목소리로 준서에게만 말했다. 수고했어요. 준서는 놀란 듯 살짝 웃었다. 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한 거죠. 그 말이 서윤에게 오래 남았다. 주황어 지독한 회의. 하지만 성공이 이어지면 질투도 커진다. 다음 날 오후 기술본부 임원 회의가 열렸다. 서윤은 발표 자료를 준비하며 불길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15분쯤 지났을 때 한 상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장 전무. 요즘 팀 분위기가 좋다는 이야기도 들리지만 한편으로는 좀 지나치게 특정 인턴에게 권한을 몰아주는 것 같다는 보고도 들어옵니다.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서윤은 숨을 삼켰다. 드디어 시작됐군. 상무는 말을 이었다. 특히 박준서 인턴과의 관계가 지나치게 가까워 보인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 회의실에는 날카로운 침묵이 흘렀다. 서윤은 반드시 흔들리지 않는다는 듯 곧바로 말했다. 순전히 업무적 관계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한 임원이 끼어들었다. 그렇다면 그 인턴을 다른 팀으로 이동시키는 것에 문제 없겠군요. 서윤의 심장이 콱 하고 철렁 내려앉았다. 그건 프로젝트 진행에 차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서윤은 그 말에 답하지 못했다.
어떻게 대답해도 오해가 커질 것이 뻔했다. 결국 회의는 애매한 결론만 남긴 채 끝났고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날 때 다리가 흔들릴 정도의 피로감을 느꼈다. 이제 선택해야 할 때가 오고 있구나. 7층 비밀 대화. 그날 저녁 서윤은 준서를 연구동 옥상으로 불렀다. 방 공기가 차갑게 스쳐갔다. 무슨 일 있으세요? 준서가 물었다. 서윤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우리 사이에 대해 회사 안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준서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조금 들었습니다. 보고에서는 당신을 다른 팀으로 옮기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준서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러면 저희 팀은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서윤은 가슴 한가운데가 서늘하게 비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당신을 보내기 싫어요. 준서는 그 말에 숨을 멈췄다. 저도 장 선배와 떨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다. 잠시의 정적 뒤 준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윤은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 말을 했다.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해결할 방법을 찾을게요. 그리고 그 말은 둘의 인생을 흔들 다음 장의 서막이었다. 아르테미스 모터스 기술본부의 공기는 며칠 만에 눈에 띄게 달라졌다. 연구동 옥상에서 나눈 대화 이후 겉보기엔 아무 일도 없는 듯 업무가 흘러갔지만 장서윤과 박준서 두 사람 모두 그 순간 이후의 미묘한 변화를 부정할 수 없었다. 회의 시간에는 여전히 데이터와 설계만 오갔고 엔진 앞에 서면 오직 기술적 분석이 오갔다. 그럼에도 두 사람의 마음 한쪽에서는 경계와 갈등, 알 수 없는 감정의 기류가 천천히 커지고 있었다. 서윤이 말했던 그 한 문장. 당신을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은 준서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단순히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인재를 잃기 싫다는 느낌만은 분명 아니었다. 걱정과 미안함, 따뜻함,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섞인 그 눈빛. 그 뒤로 준서는 오히려 일부러 서윤과 거리를 두려 노력했다. 회의에서도 필요 이상으로 나서지 않으려 했고 야근 후 같이 퇴근하던 습관도 피했다. 심지어 점심시간에도 일부러 다른 자리로 향했다. 서윤 역시 그런 준서의 행동을 흘끗 느끼면서도 말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둘 사이에는 분명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떠다니고 있었지만 업무라는 울타리는 그것을 쉽게 꺼내지 못하게 막아섰다. 이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은 비서대운이었다. 복도에서 마주친 준서에게 그녀는 장난스럽게 물었다. 전무님이랑 요즘 왜 그리 멀리 하세요? 준서는 당황한 듯 웃어넘기려 했지만 대운의 눈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소문 때문에 그런 거죠. 준서는 대답 대신 침묵으로 인정하는 듯 입술을 다물었다. 대운은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말했다. 장 전무님한테 오리온은 그냥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그분 삶의 증명 같은 거예요. 증명... 여자로서 비명문가 출신으로 후원도 없이 올라온 사람에게 세상은 항상 묻거든요. 진짜 실력이냐 아니면 운이냐. 오리온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무언가였어요. 준서는 그 말에 처음으로 서윤이 지난 15년 동안 무엇을 감당하며 살아왔는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며칠 뒤 늦은 밤까지 이어졌던 회의가 끝나고 두 사람은 우연히 같은 엘리베이터에 탔다. 어색한 정적이 흐르던 그 짧은 순간 준서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근처에 24시간 하는 국수집이 있는데 괜찮으시면 같이. 말을 꺼내고 나서도 그의 눈에는 양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서윤은 망설였지만 입이 먼저 대답했다. 좋아요. 그 국수집은 허름했지만 따뜻한 가게였다. 국물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릇 앞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삶을 조금 더 이야기를 꺼냈다. 정비소 일, 힘들지 않았어요. 서윤의 질문에 준서는 미소를 지었다. 힘들었죠. 근데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때 배운 게 지금 다 쓰이고 있으니까요. 서윤 역시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늘 성공해야 한다는 말만 들었어요.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올라와야 했죠. 그러다 보니 일 말고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준서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조심스레 말했다. 이제는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전무님의 삶도. 그 말에 서윤은 반응하지 못했다. 마음속 깊이 찔린 것만 같았다.
그 둘만의 평온한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점심,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번져 나가기 시작했다. 어젯밤 국수집에서 둘이 먹고 있더라. 진짜야 단둘이 이러면 소문이 그냥 소문이 아니겠지. 결국 그 얘기는 임원들 귀에도 들어가고 말았다. 며칠 뒤 서윤은 회장 도경우의 호출을 받았다. 회장실 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는 싸늘했다. 최근 팀 내부 문제 알고 있습니까? 서윤은 숨을 들이쉬었다. 박준서 인턴과 개인적으로 가까이 지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회사 밖에서 함께 있는 모습까지 목격됐습니다. 업무적인 연장선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진 서류. 전출 명령서. 박준서를 다른 부서로 옮기십시오. 기술과 무관한 부서로. 서윤은 눈앞이 아찔해졌다. 그건 프로젝트의 타격을. 한 사람 없다고 무너지는 프로젝트라면 애초에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 말은 서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결국 회장은 마지막 말을 남겼다. 일주일 안에 결정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자리도 안전하지 못할 겁니다. 회장실을 나오는 복도에서 서윤은 벽에 손을 짚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준서를 카페로 불렀다. 회사에서 당신을 다른 부서로 보내라고 합니다. 준서는 말없이 듣고 있었다. 보내지 않으면 내 자리도 위험해져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준서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럼 보내세요. 뭐라고요? 그게 전무님과 오리온을 지키는 길이라면. 당신은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말했다. 저는 처음부터 오리온을 위해 왔습니다. 이미 꿈은 이뤘어요. 이제는 그보다 중요한 게 생겼습니다. 뭔데요? 장 선배가 무너지지 않는 것. 서윤은 말문이 막혔다. 준서는 이어 조용히 말했다. 떨어져 지낼 거라면 차라리 그만두겠습니다. 그 말은 서윤의 심장을 세게 붙잡았다. 안 돼요. 당신의 꿈은, 제 꿈은 한 곳에 묶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장 선배와 함께라면 어디서든 만들 수 있어요. 그 말은 너무나 솔직했다. 너무나 위험했다. 잠시 후 서윤의 입술에서 준서도 예상하지 못한 말이 흘러나왔다. 그럼 우리 같이 나갈까요? 준서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지금 뭐라고요? 회사에서 당신을 보내라면 내가 나가면 되죠. 숨막히는 침묵이 있었다. 15년 동안 회사만 믿고 살았어요. 이제는 내가 선택한 사람을 믿어보고 싶어요. 카페 창밖에서는 사람들 일상이 그대로 흐르고 있었지만 그 작은 테이블 위에서는 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장 선배. 그 말 정말 믿어도 될까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내가 나를 믿어볼게. 두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처음으로 회사도 프로젝트도 아닌 서로가 선택의 중심에 놓이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곧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 되고 있었다. 카페에서의 대화는 두 사람 모두에게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같이 나가자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부터 장서윤의 인생은 이미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상태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운전을 하면서도 그녀의 머릿속은 계속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말 나갈 수 있을까? 1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걸 버릴 수 있을까? 그런데 남는다고 해서 내가 지키고 싶은 걸 지킬 수 있을까?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도 한참 동안 내리지 못했다. 한강 야경이 차창 밖으로 번져 보였다. 이번에는 내가 나를 믿어보자. 결국 그 말 하나가 모든 두려움을 조금씩 밀어내고 있었다. 집안은 조용했다. 불을 켜고 들어오니 몇 년째 그대로인 책장과 서류 뭉치, 빼곡하게 꽂혀있는 기술 서적들이 눈에 들어왔다. 침실로 들어가기 전 거실 한가운데에 걸린 액자가 눈에 띄었다. 올해의 기술 공로상, 최연소 전무 승진 수상연설을 하면서 아르테미스 모터스와 함께 미래를 열겠다. 고 말하던 그때의 자신이 떠올랐다. 미래를.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그 미래라는 것이 회사와 직함, 연봉과 지위만을 의미하는 줄 알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미래라는 단어가 다른 얼굴을 하고 다가오는 것 같았다. 어느 연구소, 어떤 회사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라는 게 더 중요해진 미래.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지만 눈을 감아도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카페의 장면이 반복 재생되었다. 준서의 눈빛, 표정,
망설임, 그리고 마지막 질문. 그 말, 정말 믿어도 될까요? 그 질문 앞에서 서유는 처음으로 회사가 아닌 자신을 근거로 대답했었다. 이번엔 내가 나를 믿어볼게. 그렇게 말한 자신이 낯설었지만 싫지는 않았다. 오히려 20몇 살. 처음 오리온 팀에 배치되던 날의 자신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았다. 미래가 불안했지만 그 불안마저도 설레던 시기. 그때의 심장이 지금 다시 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연구센터 주차장에 도착한 서유는 채서 내리기 전에 잠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메시지 하나. 준서. 어제 말씀 진심이었어요. 밤사이 보내놓고 답장을 받지 못한 문자였다. 서윤은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짧게 답장을 적었다. 서윤. 응. 잠 못 잤어. 그래도. 바꾸진 않을게.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심장이 괜히 더 빨리 뛰는 느낌이 들었다.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조금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이상하게 맑았다. 39층에 도착해 사무실 문을 열자 항상 그렇듯 최다은이 가장 먼저 인사를 했다. 전무님, 좋은 아침입니다. 응, 대훈 씨.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책상 뒤에 앉기도 전에 입을 열었다. 오늘 중으로 인사팀에 연락 좀 해줘요. 인사팀이요. 전무급 퇴직 절차. 필요한 서류랑 과정들 정리해달라고. 대훈의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이 아주 살짝 흔들렸다. 전무님,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서윤이 먼저 말을 잘랐다. 근데 준비는 해둬야 할 것 같아서 대훈은 서윤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언제나 냉정하고 계산적인 상사가 이렇게까지 단호한 표정을 짓는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았다. 혹시 박준서 씨 때문인가요? 질문은 조심스러웠지만 정확했다. 서윤은 부정하지 않았다.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걸 버리겠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전무님이 진짜 원하는 것. 응. 나는 모든 걸 다 지키면서 살 수는 없더라고요. 회사도, 프로젝트도, 내 삶도, 내 마음도.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선택하는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요. 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전무님이 결정하신다면 저는 그걸 믿겠습니다. 놀라지 않네요. 솔직히 언젠가 한 번은 이 회사가 전무님한테 너무 큰 대가를 요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지금일 줄은 몰랐지만요. 둘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럼 인사팀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마워요. 대훈 씨. 대훈이 문을 나서며 살짝 웃으며 말했다. 근데 전무님. 응, 만약 정말 나가시게 되면요. 응, 저도. 조금만 시간 주세요. 왜 언제까지나 여기서만 전무님 비서로 남고 싶은 건 아니라서요. 저도. 전무님이 다음에 뭘 선택하시는지 조금은 따라가 보고 싶거든요. 서유는 그 말에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작게 웃어버렸다. 그 말 기억해 둘게요. 그날 오후 준서는 연구동 옥상 대신 지하 3층 테스트룸 옆 작은 휴게실에서 서윤을 기다리고 있었다. 엔진이 있는 층, 둘이 같은 쪽을 바라보며 생각할 수 있는 곳. 도어가 열리고 서윤이 들어왔다. 많이 기다렸어요. 아니요. 조금 일찍 와서 오리온 소리 좀 듣고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거대한 엔진은 오늘은 조용히 쉬고 있었다. 서윤은 준서 옆에 서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다. 회장님께 일주일 안에 결정하라고 하셨죠. 응, 그럼 우리는 얼마나 시간이 있는 걸까요? 생각보다 많이 없을지도 몰라요. 서윤은 솔직하게 말했다. 소문은 이미 돌고 있고 투자자들 귀까지 들어가기 시작하면 회사도 더 거칠게 나올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이는 게 나아요. 준서는 잠시 엔진을 바라보았다. 장 선배, 응, 정말로 나가실 거예요. 나는 이미 마음은 반쯤 나가 있어요. 조금 씁쓸한 미소가 서윤의 입가에 걸렸다. 회사 안에 있으면서 내 감정과 선택을 계속 숨기면서 사느니 차라리 나가서 내가 믿는 방식대로 일하고 싶어요. 그럼 준서는 천천히 말을 골랐다. 우리 나가기만 할 게 아니라 뭘 할지까지 정하고 나가죠. 서윤이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뭘 할지. 네. 준서가 유리창 너머를 가리켰다. 이 엔진이 우리 둘이 처음 만난 이유잖아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곳을 만들면 어떨까요? 우리만의 연구소, 네. 아르테미스 모터스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정한 이름으로 우리가 정말 만들고 싶은 엔진만 마음껏 만들 수 있는 곳. 말도 안 되는 듯 들리지만 서윤의 가슴은 순간 강하게 뛰었다. 회사가 없으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자본도 설비도 없을 텐데 처음부터 거대한 걸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서울이 아니어도 되고 도심이 아니어도 되고 작은 건물 한 층 정도만 있어도 그 안에 엔진을 놓을 공간이 한 칸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유는 그 말이 무모하게 들리면서도 이상하게 실감이 났다. 작은 창고, 중고 장비, 조립대, 그리고 엔진 블록 하나, 그런 풍경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지기 시작했다. 이름은 뭘로 할까요? 준서가 웃으며 물었다. 뭐를 우리 연구소요. 지금 그걸 벌써 고민해. 시작은 이름부터죠. 그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저는 오리온은 이제 그만 쓸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이건 회사의 소유니까요. 우리만의 이름이 필요해요. 서유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피닉스요. 응? 불사조. 여러 번 불타도 다시 되살아나는 새. 15년 동안 실패했던 엔진이 다시 살아난 것도 그렇고 우리가 회사 밖으로 나가서 다시 시작하는 것도 그렇고 준서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하니 있다가 눈을 가늘게 떴다. 괜찮네요. 너무 흔한가 아니요. 불사조라면 딱 우리 같아요. 그는 진지하게 덧붙였다. 저는 한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고 싶어요. 그리고 장선배도. 서유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웃어버렸다. 그럼 연구소 이름은 피닉스 테크놀로지로 하는 걸로 하고 벌써 정해버려요. 마음속에서라도. 두 사람은 유리창 너머의 빈 테스트룸을 바라보며 잠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은 없었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둘 사이에서 결정되어 있었다. 퇴사를 결정하기 위해 제일 먼저 만나야 할 사람은 회장도 임원도 아니었다. 준서에게는 한 사람 더 있었다. 할아버지. 오늘 늦게 가도 돼요. 퇴근 후 차 안에서 전화를 걸자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요즘은 잘 지내냐? 네. 할 말이 좀 있어서요. 표정이 안 보이는데도 벌써 중대한 소식이겠다. 박인호는 평생 엔진과 함께 살아온 사람답게 목소리만 듣고도 손자의 상태를 눈치챘다. 정비소는 오래된 주택가 뒷골목에 있었다. 낡은 간판, 기름때로 얼룩진 바닥, 공구들이 줄지어 매달린 벽. 준서에게는 어릴 적 놀이터이자 엔진의 언어를 처음 배운 학교 같은 곳이었다. 왔냐? 할아버지는 작은 등받이 의자에 앉아서 작업복 바지에 손을 문지르고 있었다. 커피라도 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준서는 자연스럽게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래. 말해봐라. 박인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회사. 그만둘 생각입니다. 준서의 말은 숨도 쉬지 않은 채 나왔다. 할아버지는 딱 한 번 눈을 깜빡였다. 그래. 놀라는 기색은 별로 없었다. 마치 어느 정도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이유는 소문이 번졌어요. 장 전무님이랑 저에 대한. 박인호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다. 그분이 너를 많이 믿는 모양이더라. 네. 준서는 옆에 놓인 공구를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다. 회사에서는 저를 다른 부서로 보내라고 합니다. 그분도 압박받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냥 버티기만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게 됐어요. 그래서 짐 싸고 나오겠다는 거냐? 네.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분이랑 같이 한동안 정비소 안에 엔진 식어가는 소리만 흘러나왔다. 기척 없는 정적 속에서 박인호가 천천히 물었다. 후회 안 하겠냐? 후회할 수도 있겠죠. 준서는 솔직하게 인정했다. 하지만 남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날들을 나중에 떠올리면 그게 더 크게 후회될 것 같아요. 회사는 너 같은 놈을 쉽게 보내고 싶어 하진 않을 텐데 이미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박인호는 작게 웃었다. 그래, 회사란 게 늘 그렇지. 잠시 고개를 떨구던 그는 천천히 허리를 폈다. 야, 박준서. 네, 너 엔진 좋아하지? 네, 아주 많이요. 그럼 어디서 만들든 무슨 이름으로 만들든 너는 결국 엔진 옆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 그는 조금 거친 손으로 준서의 어깨를 툭 쳤다. 회사가 너의 전부가 아니야. 내가 회사에서 나올 때도 다들 그랬지. 이제 끝났다고. 근데 봐라. 내가 만든 엔진들이 아직도 도로를 다니고 있지 않냐. 조금 쉰 목소리 속에 묵직한 자부심이 배어 있었다. 그러니까 너도 네가 믿는 쪽으로 가라. 대신 하나만 약속해라. 뭔데요? 도망치듯 나오진 말아라. 네가 선택해서 나오는 거야. 누가 밀어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준서는 그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 네, 할아버지. 그리고 새로 할 게 있으면 미리 한번 말해라. 왜요? 나도 아직 손이 남아있으니까. 명예로운 은퇴 같은 건 내 스타일이 아니다. 준서는 그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도와주실 거예요. 누가 뭐래도 우리 집안은 엔진으로 먹고 사는 집안이다. 박인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너도 그 피를 못 속이고 있잖냐. 정비소 안에 오래된 형광등 불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허름하지만 어딘가 따뜻한 그 공간 안에서 준서는 자신의 선택이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했다. 며칠 후
서유는 회장실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손에 서류한 묶음을 들고 있었다. 도경우 회장은 그녀가 들어오기도 전에 차가운 표정을 지었다. 결정했습니까? 네. 서유는 자리 앞에 서서 서류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사직서. 박준서 인턴 전출.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제가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 도 회장의 눈이 잠시 미세하게 흔들렸다.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소문에 대한 것도, 프로젝트에 대한 것도, 이번 사태에 대한 것도. 서윤의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회사 입장에서 불편한 존재가 제가 맞다면 제가 나가는 것이 가장 깔끔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 회장은 잠시 서류를 바라보다가 낮게 웃었다. 회사와 자리를 버리고 인턴 하나를 택하겠다는 건가? 제가 택한 건 사람 한 명이 아니라 제가 믿는 방식입니다. 서윤은 조용히 말했다. 저는 실력 있는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는 회사라면 제가 희생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후회할 수도 있어. 15년 동안 회사 편에서만 서봤습니다. 이번 한 번쯤은 제 편에서 서보려고요. 짧은 대화 끝에 도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장전모. 네. 조건을 하나 더 내지. 조건이요. 지금이라도 그 인턴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다른 본부로 자리를 옮기겠다고 하면 전무보다 더 높은 자리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말은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할 제안이었다. 하지만 서유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왜지 그렇게까지 해서 올라가야 하는 자리가 있다면 애초에 그 자리가 잘못된 자리겠죠. 서유는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몸을 돌렸다. 회장실 문을 나서며 15년 동안의 기억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기쁨, 좌절, 수많은 밤과 새벽.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이제 진짜 내가 선택한 길을 걷는 거니까. 그날 저녁 아르테미스 모터스 내부 시스템에는 2개의 사직서가 동시에 등록되었다. 장서윤 전무, 박준서 인턴, 회사 전체가 술렁였다. 그리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이름 하나가 그들의 머릿속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었다. 피닉스 테크놀로지, 불사조처럼 한 번 더 날아오를 준비를 하는 이름. 이제 그 이름이 현실이 되기까지의 이야기가 서서히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아르테미스 모터스를 떠난 다음 날 아침, 서울 하늘은 어제와 똑같이 흐렸지만 장서윤의 가슴은 전혀 다른 박자로 뛰고 있었다. 출근길에 늘 지나던 대로 대신 오늘 그녀가 향한 곳은 작은 카페였다. 먼저 와 있던 박준서가 창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다. 장 선배, 이제 전무님이라고 안 불러도 돼서 좋지. 서윤은 농담처럼 말했지만 말을 하면서도 심장이 묘하게 간질거렸다. 이제 우리 진짜 백수가 된 거네. 백수 맞아요. 근데 그냥 백수는 아니고. 준서는 노트북을 돌려 보여주며 웃었다. 화면 상단에는 아직 서툰 글씨체로 적힌 몇 글자가 있었다. 피닉스 테크놀로지 초기 계획안. 어제 말한 그 이름 진짜로 써봤어요. 서윤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이름 하나인데도 되게 실제 같아 보인다. 이제 진짜로 만들면 되죠. 둘은 간단히 커피를 마신 뒤 그 자리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을 정했다. 공간을 찾는 것, 엔진을 놓고, 기계를 돌리고 밤새도록 토론하고 실험할 수 있는 자기들만의 첫 번째 집. 부동산 사이트를 열고 공장, 창고, 연구실로 쓸 수 있는 곳들을 찾기 시작했다. 서울 도심은 말도 안 되는 가격, 판교와 성수는 이미 꽉 차 있었고 규제가 없는 외곽 지역은 교통이 너무 불편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비싸네. 준서가 한숨을 내쉬자 서유는 그래도 눈빛을 거두지 않았다. 처음부터 완벽한 곳을 바라보면 안 돼. 처음 오리온 연구실도 맨 처음엔 창고 2칸에서 시작했어. 몇 시간을 뒤적이던 끝에 경기 남부 외곽의 작은 산업단지에 있는 낡은 창고 매물이 눈에 들어왔다. 사진 속 건물은 오래돼 보였지만 층고가 높고 바닥도 튼튼해 보였다. 무엇보다 월세가 다른 곳의 절반 수준이었다. 여기 한번 가볼까요? 당연히 가야지. 차를 타고 1시간 반 정도를 달려 산업단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 서유는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다. 완벽하게 정리된 본사 빌딩이 아니라 조금 삐뚤고 거친 건물들 사이, 공기에는 미세한 철 냄새와 멀리서 들려오는 기계 소리가 섞여 있었다. 이 냄새, 왠지 마음이 편해. 선배, 의외로 이런 데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네요.
준서의 말에 서유는 어깨를 으쓱했다. 너도 이런 곳이 더 잘 어울리거든. 부동산 직원이 녹슨 철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선 순간 발자국 소리가 텅 빈 공간에 크게 울렸다. 벽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천장에는 오래된 형광등이 몇 개 달려 있었다. 하지만 바닥은 생각보다 균열이 적었고 구조 기둥은 단단해 보였다. 준서는 바닥을 몇 번 밟아보더니 말했다. 하중은 괜찮겠어요. 엔진 2세대 올려도 버틸 것 같아요. 서유는 천장을 올려다 보았다. 황이 덕트 새로 까고 방음 패널 좀 붙이면 테스트도 가능하겠네. 난데없이 마음에 드네. 여기 둘은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선배, 우리 진짜 여기서 시작해볼까요? 겁나지 않아. 겁나요. 근데 안 하면 더 후회할 것 같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유는 손을 내밀었다. 좋아, 그럼 여기서 우리 인생 2막을 시작하자. 준서는 그 손을 꽉 잡았다. 네, 여기서 피닉스를 날려봅시다. 비어있는 창고 안의 기계도, 직원도, 장비도 하나 없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두 사람 눈에만 보이는 엔진과 설계도들이 이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계약을 마치고 돌아온 날 밤, 준서는 정비소에 들렀다. 박인호는 언제나처럼 낡은 의자에 앉아 공구를 정리하고 있었다. 왔냐? 네. 표정이 결심한 사람 얼굴이네. 준서는 웃으며 말했다. 창고 하나 계약했습니다. 경기 남부 쪽이요. 드디어 시작하는 거냐? 네, 피닉스 테크놀로지. 할아버지는 그 단어를 한번 따라해 보았다. 피닉스, 불사조라. 거창하네. 몇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거니까요. 박인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작게 웃었다. 좋다. 근데 잘 들어라. 준서. 엔진 만드는 일은 회사 간판이 하는 게 아니다. 언제나 사람 손이 하는 거다. 내 손이 아직 살아있고 함께할 사람이 옆에 있다면 어디서 시작하든 다시 날아오를 수 있다. 준서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혹시 시간 되시면 여기 저희 작업장 한번 봐주실래요? 기초 설계나 동선 같은 거 할아버지 눈으로 한번 봐줬으면 해서요. 나이 먹었다고 벌써 빼먹을 줄 알았냐.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한번 피더니 말했다. 불러라. 불사조 만드는데 나도 한 번쯤은 손 얹어야지. 며칠 뒤 아직 먼지 냄새가 가시지 않은 창고 안에 세 사람이 서 있었다. 한쪽 벽에는 대충 그려놓은 내부 배치도가 붙어 있었고 바닥에는 임시로 테이프를 붙여 기계와 엔진이 들어올 자리를 표시해 두었다. 여기가 엔진 테스트 존, 이쪽이 설계 데이터 구역, 그리고 저쪽이 조립 테이블. 준서가 설명하자 박인호는 팔짱을 끼고 천천히 둘러보았다. 테스트 존이 너무 뒤쪽에 붙어 있네. 황이 생각하면 문 쪽에 좀 더 가까운 게 낫지. 아, 준서가 머리를 긁적였다. 그 생각은 못했네요. 서윤도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현장은 현장 경험이 답이네. 셋은 함께 테이프를 다시 붙이고 배치를 조금씩 바꾸어 나갔다. 벽에 붙은 허술한 종이 도면이 점점 구체적인 그림으로 바뀌어가는 동안 서윤은 문득 깨달았다. 여기서라면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진짜 내가 만들고 싶은 엔진을 만들 수 있겠구나. 아르테미스의 화려한 연구소 대신 낡은 창고와 세 사람의 손으로 시작된 공간.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본사 38층 임원실에 앉아 있을 때보다 훨씬 크게 뛰고 있었다. 선배. 현관 쪽 창문을 닫던 준서가 불렀다. 여기 우리 첫 엔진이 돌아가는 날. 사진 하나 꼭 찍어요. 왜? 나중에 힘들어지면 그 사진 보면서 버티게. 서유는 잠시 창밖을 보았다. 해가 기울어가는 산업단지 위로 주황빛이 퍼지고 있었다. 그래, 약속할게. 첫 시동 꺼는 순간 우리 같이 찍자. 말을 하면서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날이 오기까지 앞으로 얼마나 많은 밤과 얼마나 많은 좌절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무서움보다 조금 더 큰 용기를 주고 있었다. 피닉스 테크놀로지의 첫 작업이 시작된 이후 서윤과 준서는 거의 매일같이 창고에서 시간을 보냈다. 먼지 냄새와 철 냄새가 뒤섞인 공간은 날이 갈수록 점점 연구실의 형태를 갖추어 갔다. 처음에는 텅 빈 콘크리트 바닥만 있던 곳에
중고 공합 장비, 조립 테이블, 데이터 서버, 그리고 테스트용 프레임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정의 배선은 아직 완벽하지 않았고 황희 덕트는 여전히 임시 테이프로 고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둘의 눈에는 이곳이 이미 작동하는 연구소처럼 보였다. 저기 공구 놓는 선반, 조금 더 왼쪽으로 옮길까요? 준서가 묻자 서유는 도면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엔진 뜯을 때 동선이 지금보다 20cm 정도 넓어지면 훨씬 좋을 거야. 서유는 여전히 수학과 구조 해석으로 접근했고 준서는 손끝의 감각과 오랜 정비 경험으로 공간을 읽었다. 둘의 방식은 완전히 달랐지만 바로 그 다름 덕분에 피닉스의 공간은 더 정교하게 완성돼 갔다. 박인호 역시 매일은 아니지만 종종 들렀다. 이 배기라인 이따구로 연결하면 소리 쩌렁쩌렁 울린다. 이건 4번에 걷어내. 진동 다 퍼진다. 그의 잔소리 섞인 지적은 두 사람의 설계에서 부족한 실전 감각을 채워주었다. 창고 한쪽에 작게 놓인 전기난로가 겨울 끝자락의 차가운 공기를 겨우 덜어내던 오후, 서유는 오래된 설계도를 펼쳐놓고 있었다. 그녀가 아르테미스 시절 제출했던 오리온 개선형 엔진 제안서였다. 상부 임원들이 모두 거절했던 그 제안서. 그때의 실망과 분노를 떠올리며 서유는 천천히 말했다. 여기 진짜 다시 만들고 싶어. 그녀의 손가락이 한 부분을 짚었다. 이 열교환 구조만 바뀌었어도 오리온의 효율은 훨씬 올라갔을 거야. 준서는 그녀의 표정을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그걸 지금 다시 하자는 거죠. 응, 아르테미스는 위험하다고 했지만 우린 위험을 감수할 수 있잖아. 왜냐면 우린 이제 누굴 설득할 필요가 없으니까. 준서가 대신 이어 말했다. 서유는 미소 지었다. 맞아. 이제는 우리 둘만의 판단으로 가는 거야. 며칠 뒤 첫 엔진 프로토타입 제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중고 엔진 블록을 운반하던 날, 트럭 기사조차 놀랄 만큼 서윤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다. 이게 우리가 만드는 첫 엔진이 될 거야. 준서는 엔진 블록 옆에 서서 말했다. 처음에 이렇게 오래된 블록으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왜, 탓. 기초부터 새로 잡아야 하니까요. 처음부터 완벽한 새 부품 쓰면 우리가 진짜 뭘 할 수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서유는 그 말이 유난히 마음에 들어왔다. 그러네. 완벽한 재료로만 시작하면 우리만의 기술이 얼마나 효과 있는지 알 수 없지. 둘은 그 자리에서 첫 설계부터 테스트 방식까지 대략적인 로드맵을 함께 작성했다. 1단계, 기본 엔진 블록 보강. 2단계, 열전달 구조 개조. 3단계, 진동 억제 시스템. 재설계. 4단계, 하이브리드 모듈 자체. 제작 5단계, 첫 시동 테스트. 서유는 리스트를 보며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까지 오는데 우린 진짜 많이 돌아왔다. 준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선배, 돌아온 게 아니라 올 곳으로 온 거죠. 그 말은 묘하게 힘이 있었다. 첫 번째 작업은 엔진 블록 내부의 마모 상태를 확인하는 일이었다. 준서는 손전등을 들고 깊숙한 곳을 비추며 말했다. 여기. 실린더 벽면 보이세요? 마모가 일정하지 않아요. 외측이 유독 많이 닳았어요. 왜 그런 걸까? 열이 집중된 구조였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진동이 시간 지나면서 한쪽으로만 몰렸겠죠. 서유는 메모를 하며 중얼거렸다. 아르테미스에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오랫동안 수정했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미세한 마모 같은 건 그 시스템이 잡아내지 못했었어. 준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시뮬레이션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기계는 살아있어요. 손끝으로 느끼는 게 제일 정확하죠. 서유는 그의 손을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 손 때문에 오리온이 다시 살아났던 거지. 준서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럼 이번에도 믿어보시겠어요? 당연하지. 서유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대답했다. 난 내 직감을 완전히 믿어.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다. 일만을 위한 동료가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동반자처럼 느껴졌다. 저녁이 되자 창고 안은 더 어두워졌고 조명 아래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이제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 할까 서윤이 물었다. 하지만 준서는 엔진 블록을 다시 보며 말했다. 아직 조금만 더 보면 내일 일정 더 정확하게 잡을 수 있을 듯한데요. 서윤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가볍게 말했다. 너 이거 고쳐서 다시 돌아가는 걸 보고 싶은 거지. 준서의 표정이 순간 들켰다. 네, 그는 숨기지 않았다.
선배도 마찬가지죠.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 엔진이 돌아가는 순간 우리가 회사를 나와서 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테니까. 준서는 조용히 말했다. 증명하고 싶어요.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서윤이 고개를 들었다. 그건 이미 증명됐어. 아직 아니에요. 왜? 첫 엔진 시동 꺼는 날. 그때야 비로소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윤은 이 말을 듣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다. 그래,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지. 둘은 다시 엔진을 향해 다가섰다. 창고 밖으로 나오니 방 공기는 차갑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밝았다. 차 안으로 돌아가려던 순간 서윤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준서야,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네, 고마워. 준서는 놀란 듯 물었다. 무슨 일로요? 회사도 잃었고 직함도 잃었고 안정적인 삶도 내려놨는데 이상하게 나는 요즘 더 행복해. 준서는 잠시 서윤을 바라보다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저도 그래요. 그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다. 우리가 뭘 만들든 잘 만들어 봅시다, 선배. 그래, 우리 정말 멋지게 시작해보자. 그들은 그렇게 밤하늘 아래 서서 막막함보다 설렘이 더 많은 미래를 같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아직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피닉스 테크놀로지의 이름이 곧 아주 예상치 못한 곳에서 조용히 언급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 두 사람의 새로운 여정은 이미 누군가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고 있었고 곧 그 관심은 그들의 삶에 거대한 파도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피닉스의 불꽃이 서서히 세상 밖으로 번져가고 있었다. 피닉스 테크놀로지의 첫 설계가 본격적으로 굴러가기 시작한 지 3주쯤 되었을 때 창고 내부는 이미 연구소라는 이름을 붙여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변해 있었다. 벽면에는 새로 구매한 방음 패널이 붙었고 천장에는 박인호의 조언대로 보강된 환기관이 설치되었다. 엔진 프레임 주변에는 테스트용 감지 센서들이 달렸으며 바닥에는 케이블이 일렬로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다. 아직 허술한 부분도 많았지만 확실히 움직이는 공간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첫 번째 프로토타입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시동을 향한 카운트다운. 준서는 엔진 헤드를 조이면서도 계속해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선배, 혹시 우리 너무 빨리 여기까지 온 건 아니죠? 서윤은 그의 걱정이 이해됐다. 그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너무 많은 것을 걸고 여기까지 온 것도 사실이었다. 우리가 빨리 온 게 아니라 회사가 우리를 느리게 만든 거겠지. 서윤은 조립도를 다시 확인하며 말했다. 이건 우리가 원래 만들고 싶었던 엔진이야.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검토위원회 통과하려고 억지로 짠 설계도 아니고. 준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이게 우리가 선택한 길이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엔진을 바라보았다. 그 엔진은 아직 시동조차 안 걸렸는데도 둘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존재였다. 직함을 버리고 안정적인 생활을 떠나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처음이자 새로운 시작이었기 때문이다. 더 외의 뜻밖의 연락. 그날 오후 서윤의 휴대폰에 알림이 떴다. 발신이 날 수 없음. 피닉스 테크놀로지를 방문하고 싶습니다. 짧은 메시지 하나였지만 서윤의 심장은 순간 서늘해졌다. 누구지? 준서도 화면을 보고 미간을 좁혔다. 아르테미스에서 온 건 아닐까요? 저런 방식으로 연락할 사람들은 대체로 둘 중 하나야. 투자자거나 감시자거나. 몇 분 후 또 다른 메시지가 왔다. 귀사 기술에 관심 있는 해외 연구 펀드입니다. 다음 주 중 미팅 가능하신지요? 서윤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이름이 퍼지기 시작했네. 아직 프로토타입도 안 돌렸는데요. 이 업계는 이상하게 빨라. 누가 어디서 뭘 만들고 있다. 그 정보가 제일 먼저 퍼지지. 서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일단 미팅은 잡지 말자. 시동 걸기 전까지는 어떤 약속도 하면 안 돼. 동의해요. 준서도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두 사람은 모른 채 지나쳤다. 해외 연구 펀드가 아닌 또 다른 곳에서도 조용히 그들의 이름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의 첫 시동을 위한 준비. 프로토타입 조립은 일주일을 더 걸렸다. 피스 하나, 볼트 하나도 준서는 손끝으로 직접 확인했고 서윤은 매번 데이터를 다시 체크했다.
그리고 드디어 첫 시동 테스트 날이 다가왔다. 테스트룸으로 변신한 창고 가장 안쪽에는 그들이 직접 만든 첫 엔진이 놓여 있었다. 주변에는 소음 차단벽과 감지 센서가 달렸고 벽면 모니터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도록 준비됐다. 박인호도 그날은 일찍부터 와 있었다. 보기엔 멀쩡한데. 그는 엔진을 두드려 보며 말했다. 시동은 걸어봐야 아는 거다. 기센 놈은 겉은 멀쩡해도 성질 더럽거든. 준서는 긴장한 듯 웃었다. 성질 좋은 엔진이길 바랍니다. 서윤은 긴장한 손을 꽉 쥐며 말했다. 준서야, 오늘은 우리가 나와서 한 선택을 증명하는 날이야.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비됐어요. 댐 첫 시동. 시간은 오후 2시. 아르테미스에서 마지막 테스트를 하던 시간과 이상할 정도로 똑같았다. 준서는 시동 버튼 앞에 섰다. 숨을 들이쉬는 그의 손끝이 약간 떨리고 있었다. 서윤이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이미 성공의 절반이야. 그 말에 준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준서가 버튼을 눌렀다. 딸깍, 잠시 정적, 그리고 부르르르르르 엔진이 흔들리며 진동을 시작했다. 데이터가 급속히 올라가기 시작했다. 상승 그래프, 발열 그래프, 소음 수치. 서윤은 모니터를 주시했다. 온도 안정권 진입, 회전수 증가, 소음 수치 정상 범위. 준서도 한쪽 센서를 확인했다. 진동도 기준치보다 낮아요. 이 정도면. 부르르르르르르. 엔진이 갑자기 더 안정적인 소리를 냈다. 불안한 떨림이 완전히 사라지고 매끄럽고 균형 잡힌 회전음이 공간을 울렸다. 박인호가 눈을 크게 떴다. 이 소리는 살아있다. 서윤의 눈이 흔들렸다. 3초, 5초, 10초.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서 고정되었다. 성공이야.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짜로 성공했어. 준서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엔진을 바라보며 벅찬 듯 웃음을 터뜨렸다. 선배, 우리 해냈어요. 두 사람은 동시에 서로를 바라봤다. 그 순간 서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15년 동안 수백 번 실패해온 엔진이 드디어 자신들의 손으로 살아났다. 직함 없이, 부서 없이, 회사의 이름 없이, 오로지 두 사람의 의지와 기술로만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는 게. 서윤은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준서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이미 알았잖아요. 우린 옳았어요. 엔진은 매끄러운 소리를 내며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그 소리는 두 사람에게 미래를 약속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테스트가 끝난 후 세 사람은 조용히 휴게 공간으로 향했다. 내일 데이터 정리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준서가 말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리고 이 엔진은 곧 피닉스 테크놀로지의 핵심이 될 거야. 그때 서윤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인 아르테미스 법무팀. 서윤의 손끝이 굳어졌다. 법무팀. 준서가 놀라며 물었다. 전화가 울리는 동안 서윤의 표정은 점점 차갑게 굳어갔다. 그리고 그 전화는 그녀에게 하나의 사실을 알려주었다. 아르테미스가 피닉스 테크놀로지를 기술 탈취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 서윤의 얼굴이 굳었다. 준서가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다. 무슨 일인가요? 서윤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전투가 시작됐어.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피닉스는 날아올랐지만 이제 그들을 끌어내리려는 거대한 그림자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